이제 대한민국에겐 최후의 선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마지막 경기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판팅이 구단의 7연승. 이제 더 이상 연승을 내주어선 안 됩니다. 물러설 곳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한국 팀으로서는 이제 정말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대 최강의 팀으로 뽑히던 한국팀 한 판도 승리하지 못하고 진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싫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이 꼭 판팅이 구단이 연승을 막아주고 연승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주장 박정환 구단이 등판합니다. 대국 전에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농심이 협찬합니다. 우승 상금 5억 원. 판팅이 구단은 벌써 연승 상금만 5천만 원을 이제 누적을 시켰어요. 네, 뭐 웬만한 기전 하나는 우승한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생각 시간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판팅이 구단이 농심배 두 번째 출전인데 이번에도 연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3연승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판팅이 구단 지금까지의 농심 신라면배 총 전적 10승 1패. 이 선수가 정말 이 대회랑 잘 맞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이번에도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도 정말 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네. 내용으로 계속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7연승에서 오늘 멈추게 될 것 같아요. 네, 꼭 멈췄으면 좋겠고요. 네. 네,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판팅이 구단이 대결을 펼칩니다. 중국도 어떤 선수가 대표로 나왔는지 좀 얼굴을 좀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두 선수가 그동안 8번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4대4 동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박정환 구단이 3연승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뭐 4승 4패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연승. 하지만 왠지 모르게 판팅이 구단에게는 좀 갚을 빚이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응시배에서 결승에서 한번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복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좀 연승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한중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백을 쥐었고요. 중국의 판팅이 구단이 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던데요. 박정환 구단이 항상 큰 승부할 때 조금 안 좋아졌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가 뭐 조금 안 좋아졌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박정환 구단도 오랫동안 부산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순번을 뭐 미리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는 국가대표 팀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오후에는 판팅이 구단과 무라카와 다이스케 8단의 대국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이제 판팅이 구단의 바둑을 보면서 그리고 많이 돕아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 거고요. 어떤 식으로 판을 이끌어 나가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중계를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래도 이번만큼은 판팅이 구단이 워낙 그 단단하게 실리를 차지하고 상대의 모양을 지우는 이런 스타일의 바둑을 너무 잘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래도 실리를 좀 더 평소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또 국가대표 팀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면서 포석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국가대표팀도 그러겠지만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 중반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그 바둑 한 판을 복귀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있지만
누구 중반전이 가면은 바둑이 다 달라지는데 누구 한 사람을 특정 인물을 딱 꼽아서 중반전을 연구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네. 한 50수 정도까지 이 선수가 어떤 포석을 썼을 때 승률이 좋고 어떤 포석을 좀 피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보통 많이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보통 흑이 협공을 많이 가는데요. 그렇죠. 이곳으로 이제 협공을 가서 뭐 최근에는 느는 수도 많이 두어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가장 무난한 진행으로 본다면 이런 진행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판팅이 구단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이 모양 자체가 두텁긴 하지만 실리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실리에 민감한 판팅이 구단이 과연 이 포석을 선택할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붙이는 수도 자주 나왔었는데요. 네. 붙였을 때도 뭐 변화가 정말 많죠. 뭐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은 네, 이런 변화가 되지만 백쪽에서 이것도 뭐 흑도 백도 크게 불만은 없어요. 하지만 백쪽에서 약간 피할 때가 좀 더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있고 3-3 둘 때 밀어갈 때도 있고요. 씌울 네. 때도 있고 씌우는 것도 이곳까지 이제 씌울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변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백쪽에서 뭐 그렇게 불리하다 이런 변화는 별로 안 보여요. 협공을 가는군요. 오늘은 조금은 지금까지 도왔던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 두터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리를 정말 좋아하는 기사거든요. 박찬호 구단은 항상 실리를 좋아했어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두터움에 대해서 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을지는 몰라도 네. 일단 본 바탕은 실리 바둑입니다. 공격할 때보다는 실리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실리가 많은 상태에서 상대의 모양을 지우는 능력이 더 탁월하다.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정석 막 시작됐습니다만 일단 출발이 좀 경쾌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팅이 구단이 지금까지 연승해왔을 때하고는 다른 지금 옷을 입고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타일은 오히려 박정환 구단도 실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뭐 싫어할 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이 유리한데 네, 늘어서 뒀어요. 지금 조금 다르게 뒀네요. 보통이라면은 이제 단수를 치고 뭐 충머리를 당했을 때 한 번 더 지키긴 하지만 지키는 것 자체도 또 어느 정도 한 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단수를 많이 치는데요. 네. 지금 하변 쪽에 선수로 당하는 것이 싫다. 이제 백은 나중에 이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런 곳에서 이제 다가와서 이런 데 붙인다든지 이렇게 변을 벌려서 우변 쪽을 지우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 군데 당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흑도 제압을 해뒀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단수 쳐져 있고 하변은 당할지 몰라도 이곳에 돌이 있으면은 백이 들어올 때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거든요. 한 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단수침 축으로 모는 모양인데 판팅이 구단은 상대가 발빠르게 두게 하는 것은 싫다. 일단 실리를 빼앗겼지만 선수로 이곳까지 당하고 싶진 않다. 일단은 이런 뜻입니다. 백도 상변을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변에 다가서는 게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변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예 우변을 먼저 들어가는 건 어땠을까요? 우변은 아직까지 흙이 뭐 두더라도 그렇게 큰 모양으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웠을 때 네. 그때 뭐 이런 자리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들어가면서 하변 모양까지 견제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1시간인 대회를 준속기전이라고 하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판퉁이 구단 이런 시간의 대국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만났을 때는 계속해서 시간이 긴 바둑들로 만났었죠. 보통 기사들이 이 속기 바둑을 둘 때와 장고 바둑을 둘 때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속기 바둑 좀 시간이 없는 바둑일수록 초반을 연구를 더 많이 하고 가죠. 네, 1시간이면 딱 중간이거든요. 어디에 더 맞추는 쪽인가요? 1시간이면 글쎄요. 중간이라고 또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세계 대회를 많이 두는 선수들은 속기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국내 기전이나 뭐 바둑 리그나 거의 다 이제 속기로 좀 진행이 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세계 대회는 거의 다 지금 뭐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바로 초읽기로 시작하는 바둑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속기에 가깝다 이렇게 느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초반 지금 2시간짜리 바둑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추세가 초반에는 상당히 좀 빠르게 착점을 하고 중반까지는 시간을 좀 많이 남겨뒀다가 중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쯤 확실한 승부처에서 한 번에 이제 시간을 좀 몰아쓰는 그런 식으로 바둑을 많이 둡니다. 중국 기사들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기사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두는 것을 두기 시작했죠. 한국 기사들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기사들이 이 후반에 역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반에 뭔가 이제 상대의 약점이나 상대의 시간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역전 승리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 공격은 한국 선수들이 당하면 당하지 거의 하는 것은 보기 힘들거든요. 거의 대다수의 선수들이 시간을 많이 아껴놓은 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바둑을 뭐 보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예상하는 게 만약에 2시간짜리 대국이다. 각자 2시간 생각 시간의 대국이다. 그러면은 최소 4시간은 일단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초읽기로 1시간을 더 두느냐 뭐 더 이상 두느냐 이렇게 보통 이제 대국 시간을 예상을 하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이 4시간도 다 쓰지 않은 채로 끝날 때도 종종 있고 선수들 자체가 거의 시간을 2시간이나 뭐 1시간이나 다 쓸 때쯤 이제 바둑이 끝나게 이렇게 딱 판을 짜다 보니까 초읽기로 그렇게 막 오래 가는 바둑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예전에 정말 이 농심배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이래로 5시간 정도 둔 바둑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것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농심배 이제 한국 대표 선발전이에요. 이창호 구단하고 이동훈 선수하고 그때 당시 이동훈 선수가 좀 더 신의 기사일 때 만났었는데 분명히 2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제가 6시 뭐 50분쯤인가 대국장에 갔는데 그때도 대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둑이 5시간 복귀까지 5시간이 훌쩍 넘기게 끝을 났기 때문에 초읽기로 1분 초읽기로만 뭐 3시간을 둔 거예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하변 쪽에 이곳은 이제 흙이 하나 걸쳐놓고 하변 쪽으로 오지 않고 우변을 시켰기 때문에 뭐 당연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들어오는 데 있어서 뭐 여기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칸으로 둘 수도 있고 지금처럼 둘 수도 있습니다. 한 칸으로 두게 되면은 왠지 이 한 점을 좀 버리는 쪽으로 다가와서 이 우변 쪽, 우하 쪽 모양이 너무 커진다고 보고 지금 두 칸 정도 여기서 이제 다가오면은 안전하게 둔다면 날일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둔다면 하나 붙여놓고 중앙 쪽 뛰어나가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다가오는 진행을 선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보통 이제 두 칸 낮은 협공을 했을 때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 이제 붙이고 젖히는 이런 수법을 많이 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하변 쪽 두 칸을 벌리게 되면은 백은 자세를 잡으면서 우변을 견제하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흙 쪽에서 흔히 말하는 좀 재미없는 그런 포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둑 같은 경우는 뭐 우상기 정석이나 그리고 지금 좌상기 모양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리로 확정가로 볼 때는 박정환 구단이 앞서 나가고 이제 판티이 구단은 우변에서부터의 이 하변으로 이어지는 아마도 뭐 여기 다가갔죠. 다가갈 것 같은데 이곳 모양이 뭐 어느 정도로 집이 되느냐 이것으로 이제 승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백에 붙이느냐 날일자로 씌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하나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박정환 구단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나 머리를 위로 나가게 해주고 전투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다. 뭔가 싸움이 유리할 것 같지가 않다 생각이 된다면은 그냥 한 칸을 뛰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붙여놓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이곳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어차피 만약에 귀를 잡으면은 이번엔 좀 달라지네요. 네, 지금 흙이 이곳과 이곳 이제 교환으로 득을 봐놨기 때문에 귀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생각에서 실리는 내어주어도 일단 이바둑의 포인트 이 우변을 견제하는 쪽으로 손이 먼저 가면은 둘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붙이고 한 칸 뛰어서 싸우는 것보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지면은 여기 이제 붙여져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흙 모양이 아까보다는 덜 두텁거든요. 지금은 한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붙이고 한 칸 뛰는 것. 가장 안전한 거는 날일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 정도가 그냥 한 칸. 네, 이거는 뭐 가장 적극적인 수라고 봐야죠. 뭐 여기서 흙도 모양을 더 키우자고 날일자로 씌워가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양 자체가 너무 두텁고 네. 그리고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일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적당히 집이 나는 정도로는 배그의 집을 당할 수도 없고 완전히 크게 다 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흙 쪽에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두기는 어렵고요. 이 바둑이 이제 프로들의 바둑이 아니라 뭐 아마추어 분들의 바둑이라면은 적극적인 수가 될 수도 있어요. 프로들은 이제 상대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진짜 어지간하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이렇게 모양 바둑을 두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정말 직접 둬보면 사실 뭐 타개가 더 쉽다고 하는데 네. 그 타개 안형의 급소를 찾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이제 돌을 잘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뭐 돌을 사는 뭐 맥점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겠지만 네. 상대가 그나마 어디가 가장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지 이곳을 뒀을 때 상대도 잡으러 오는 쪽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수들을 잘 발견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흙도 뭐 뛰어나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만약에 여길 뛰어서 모양을 계속 키운다. 그럼 백도 이곳을 이제 씌워서 흙이 나가면 나가는 대로 공격하고 버리면 일단 워낙 크기 때문에 하변을 백이 잡을 수만 있다면 만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흙 쪽에서는 웬만해서는 버리면 안 되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서로 뭐 너무 좋은 자리인데 백이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온다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삭감이 되는 느낌이고 흙이 만약에 뭔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자리에 돌이 온다. 그럼 백은 언젠가는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집이 되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고민을 해나가는데요. 박정환 구단도 예전에 농심배에서 승리를 견인한 적이 있었죠. 14회 대회 때 마지막 주자로서 한국에게 우승컵을 안겨다 주었었는데요. 아, 그랬었네요. 좀 오래됐나요? 네, 저는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뭔가 농심배에서는 뭐 좋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기억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36개월 동안 1위에 올라 있잖아요. 네. 사실 14회 대회 때는 박정환 구단 1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1위였을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보다 더 강해진 박정환 구단이거든요. 판투기 구단 모양 키우는 쪽으로 선택했나요? 네, 지금 좌기를 계속 뭐 살리는 쪽으로 두면은 백이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뭐 억지로 나가려고 한다. 뭐 이런 수를 둘 리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뭐 억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공격을 하면서 백이 두터워지면은 이 우변 모양이 자연스럽게 좀 견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흙 쪽에서는 이제 그냥 아예 한 번 더 가서 안 두면은 더 맛을 노리고 사실 지킨다고 해도 3-3 맛은 항상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정말 최소한 나중에 이 정도 패는 남아 있기 때문에 흙은 아예 그냥 한 번 더 이미 이곳을 선택을 한 바에는 계속해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면 백은 어떻게 해야 해요?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하변을 받아 두어야 하는 건가요? 저 같으면 일단 한 번은 더 받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러니까 또 어디 둬도 뭐 다른 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되니까 한 번은 더 받아서 귀는 몰라도 이곳이라도 일단은 확실하게 좀 집으로 지켜놓고 네. 두고 싶긴 합니다. 판팅이 거길 구단 나왔어요. 바로 움직이는군요. 둔이상에는 이곳에서 결정을 짓겠다라는 뜻일 것 같거든요. 무조건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해놓고 버리는 거는 너무 대학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판티기 구단 생각은 이 돌을 버릴 생각이 뭐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움직이는 순간 우측에 흙 모양이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사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3-3 들어가서 뭐 이런 데 두고 뭐 이런 식으로만 둬도 사는 것은 살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뭐 두 집 내고 사는 거고
중앙 쪽 돌이 온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버리는 것보다도 못할 것 같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군요. 네. 방금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글쎄요, 지금 좀 더 수순을 봐야겠지만 여길 뛴 것과 이곳은 일단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 한 칸 뛴 걸로 그냥 편하게 나를자나 두 칸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우변을 키우는 쪽으로 갔으면 아예 계속해서 키우든지 이게 보통의 순리인데 일관된 작전으로 보이진 않고 그리고 한 수 둘 때마다 다시 또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뭐 여기 막는 것은 이곳 입구자냐 이곳 입구자냐 이렇게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고 뒀을 리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이제 들여다보고 여기를 붙여서 나가는 거는 보통 이제 맥점으로 많이 이제 평가가 되는 곳이긴 한데 지금은 뭐 자체로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도 흙의 수가 자체로 별로 없어서 네. 이렇게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흙이 중앙을 끊는다고 해도 수상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이런 데를 혹시 찝어서 만약에 늘어준다면은 나가고 중앙 쪽을 잇는다면은 여길 붙여서 뭔가 노린다? 차단하면요. 이제 이곳을 끊어서요. 네. 일단 뭐 이런 모양이 되면은 뭐 백이 귀를 둬도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 이제 끊어놓고 네. 패도 있고 여기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 백도 그렇게 뭐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백으로 하여금 머리 아프게 하는 수는 이곳 찝는 것. 아, 그 자리 생각하고 있었군요. 백도 일단 뭐 모양으로 본다면 여기로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곳을 두면은 이거는 뭐 서로 중앙으로 나가는 건데 백이 유리한 싸움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어려운 싸움 내지 오히려 흑이 더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여기를 있고 둘 때 이곳을 막아서 네. 늘어서 둔다면 아까 전에 밀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냥 늘어서 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모양은 안 좋지만 일단은 견딜 수 있거든요. 견디고 나면 흙이 괴롭고요. 흙이 예를 들어서 젖혀서 둔다면은 끊으면 이어서 차단이 돼요.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백도 그냥 여기를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씌어간다면은 네. 그러니까 물론 흙이 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백은 어느 정도 두 텀을 차지하고 우변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차단하지 않아도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백은 항상 생각 자체를 언제든지 살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여기를 뭐 다 봉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환 구단도 이 대국 시작해서 거의 뭐 처음으로 딱 손이 멈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곳으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뭐 흙이 여길 두던 뭐 여길 두던 일단은 그냥 이런 정도로 가는 것. 네. 흙이 만약에 이곳을 두고 이곳을 끊어서 뭐 한 점을 잡는다? 이것도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다가오면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나가고 배기 쉬운 거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뭐 배기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모양 자체는. 또 이제 건드릴 만한 자리는 좌변인데 아까 보여주신 대로 둔다면 팩이 괜찮아 보여요. 다른 수단 그렇게 더 연구해 볼 만한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붙였을 때 이제 뒤로 간다면은 별다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교환을 아. 해두네요. 아예 처음에 어떻게 보면 백으로 하여금 차단을 할 것인지 뭐 넘겨줄 것인지 그냥 지금 정해라. 이런 뜻이네요. 어디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 약점만 없다면은 그냥 귀로 선택하고 나갈 때 이제 들어오면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만약에 이러고 나중에 이렇게 젖혀서 나가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교환 자체가 흙이 엄청난 이득이 되잖아요. 다 교환이 되어 놓고 하변을 둔다면 백이 이곳을 넣는 게 아니라 차단을 할 텐데 만약에 가장 강력하게 차단을 했다. 이거는 뭐 살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이러고 어차피 뭐 여길 두던 이곳을 두던 네. 들여다볼 필요도 없네요. 손에는. 똑같이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백도. 이렇게만 된다면 그래도 차단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네. 흙은 여기를 그냥 들어가서 이런 진행이 좀 더 낫겠네요. 아무래도 귀가 지금은 나중에 늘어서 바로 또 수가 나는 것이 있으니까 네. 백도 귀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냥 넘겨주면 안 되나요? 뒤로 막아서. 근데 이게 보통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흙이 그러니까 백이 계속 잡으러 갈 생각이면 모를까 그냥 귀까지 넘어가서 살게 되면 의외로 실리가 커서 네. 계속 잡으러 갈 생각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두고 안에서 의외로- 두 집은 네, 아닌데요. 안에서 두 집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막상 가능하겠는데요. 차단의 수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텁게 넘겨주는군요. 지금 뭐 차단하는 거 뭐 당연히 생각은 해봤겠지만 일단 뭐 모양상 별로 그렇게 두고 싶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그냥 여기도 워낙 벽을 딱 만들어 놓고 협공하는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괜히 차단해서 모양 나쁘게 뭔가 승부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두터움을 얻었으니까 우변이 아니라 좌변으로 가는 거군요. 지금은 좌변이 여기를 백이 두는 것과 흙이 두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좌변은 무조건 두고 흙이 어딘가 둘 때 그때 들어가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바짝 다가섭니다. 네.
흙은 뭐 또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우변 모양을 뭐 계속 키울지 아니면은 일단 백의 좌변부터 뭔가 좀 견제를 할지. 일단은 그래도 뭐 이런 자리나 뭐 이 정도 두면서 네. 계속해서 키워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도 안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떨려 보이는데요. 백은 일단은 그래도 들어갈 거예요. 응수타진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잡히더라도 뭐 그렇게 손해가 아니라는 심정으로 일단은 들어가서 흙이 어떻게 잡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뭐 바깥쪽으로 내몰면서 공격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하변의 이 진행 같은 경우는 물론 흙이 뭐 깔끔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백이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흙이 모양을 키웠는데 그래도 백이 완전 철벽으로 이곳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키워갔을 때도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거든요. 차라리 이 두 점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워가야 백이 이거를 뭐 잡아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걸 신경 쓰지. 지금은 뭐 키워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백이. 네. 백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공격해가면서 좌변도 지켜두고요. 그러면서 우변도 지으면 뭐 최고의 시나리오죠. 네. 어떻게 제가 그려본 시나리오 가능할까요? 그 중에 좀 한두 가지 하나 정도는 좀 욕심을 포기해야 되나요?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백은 어찌저찌 했던 우변의 모양을 계속해서 좀 신경 쓰면서 행마를 하긴 해야 됩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데 이제 붙이면은 원래는 이제 젖히고 뭐 귀로 두고 네. 밀고 보통은 이런 행마인데 지금 흙이 날일자로 두면서 나가는 수 자체가 모양이 괜찮아 보여서 오히려 뭐 지금처럼 둬서 둘 때 이런 식으로 지키는 어, 좌변 모양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젖혀두고 날일자로 갈 수도 있지 않았나요? 이곳을 젖혀두고 이곳 날일자요. 네. 근데 이것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흙이 나오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 젖혀놓은 수가 토도 진짜 집은 약간 늘어나는데 계속 밀리면 밀릴수록 두터워지니까 득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네. 젖히는 수까지요. 이거는 이제 끊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끊어줘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점 잡을 수는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젖히고 난 다음에 지키고 밀렸을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곳의 집은 약간 늘지만 중앙 쪽이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끼우는 것도 안 되나요? 끼우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끼워도 단수치고 아래쪽을 이어서 여기 나와서 차단해서 잡으면은 일단 네. 이곳의 실리를 워낙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처럼 넘어가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자, 이러고 백이 늘어둔다면 늘고 한 칸 뛰었을 때 찔러둔 교환인데요. 사실 그냥 늘어서도 한 칸 뛰었을 것 같은데 네. 판티우단 생각은 그냥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이 좀 기분 나빴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풀이를 해보면. 네, 흙도
귀로 들어가면서 뭐 완벽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양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백은 이제 우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로 얼마만큼 가야 하는 건가요? 여기 내지 여기. 이렇게 깊이요. 어디 둘 다 안 잡힐 것 같아요. 여길 둬도 여길 둬도. 그러니까 왜 여길 둬도 안 잡힌다고 보냐면요. 어디 여기로 이 자리로. 뒀네요. 네. 보통 이럴 때 들어갈 때 이제 이곳으로 들어가든지 붙여서 들어가든지 이런 수들을 많이 두거든요. 씌워도 딱 건너 붙이면은 이렇게 옆구리를 갖다 붙이면은 이런 모양이 되면 이제 흙이 부담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패가 되니까. 네. 흙을 그래서- 잡으려면 패 모양은 안 만들고 싶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냥 뭐 가장 알기 쉽게 뭐 이렇게만 둬도 네. 너무 자세가 나왔잖아요. 넘어가는 것도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 들어오면은 이제 붙여서 많이 둡니다. 그럴 때 백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그냥 안에서 살 걸 생각하면 이런 데 붙여놓고 안에서 자세를 잡는 거고, 아니면은 삭감에 좀 생각을 둔다 그러면은 날일자를 두고 차단할 때 뭐 계속해서 이런 데 둬서 이도를 좀 활용을 해서 중앙 쪽을 자세를 잡는 네. 이런 진행도 있습니다. 형세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안에서 사는 쪽으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잡히면서 중앙을 두는 것은 이곳에 이제 집이 나도 백이 중앙 쪽을 뭐 외세를 쌓아서 나의 모양을 키운다 이런 작전일 때가 많은데, 지금은 백이 외세가 쌓여져도 이것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것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 이것도 흙이 두텁기 때문에 중앙에 백돌이 이런 식으로 뭐 온다고 해도 여기가 집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백도 그냥 어떻게 보면 흙의 집을 그냥 솔직하게 지우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변이 뭐 그렇게 크게 공격당하지 않고 타개가 된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둑은 백이 편합니다. 전에 격언 중에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었잖아요. 네. 흙이 철주로 내려선다면 이것도 백은 항상 여기 붙이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흙이 어디론가 젖히면 무조건 막아서 여기로 두면은 뭐 막고, 물론 뭐 다르게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기만 하더라도 패만 되면 만족이라는 생각으로 자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고 붙일 때 이렇게 둔다. 네. 건너 붙이면요. 이거는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들여다봐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충머리 자리가 있군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충머리가 너무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차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진행이 될 리는 없지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둔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주면서 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도라도 되면은 이거는 아까보다 나은 거예요? 훨씬 모양이 좋죠. 중앙 쪽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거의 뭐 둘 수가 없는 진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부분에 공격을 놓고 판퉁이 구단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판퉁이 구단이 어제 7연승이라는 농심배에서 최고 연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어제 저희가 또 판퉁이 구단을 한 번 더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떤 각오이신지 那 궁금합니다. 明天跟朴天华讲，然后应该来。当然朴天桓的实力当然很强，但我现在因为势头不错，觉得我应该可以放手一搏吧。
임전 각오에 대한 짧은 소감이었군요. 판팅이 구단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뭐 말이 많은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컨디션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박정환 구단과 상대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다. 그 전에 무라카와 다이스케 임전 각오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했었거든요. 네, 뭐 거의 비슷한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디션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박정환 구단은 최고 강한 기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박정환 구단 뭐 당연히 인정을 하는 기사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펼쳐졌던 뭐 응시배에서도 탕인신 구단에게 물론 뭐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탕인신 구단도 계속 인터뷰 때 박정환 구단을 당연히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중국 갑조리그를 뛰고 있는데 매년 좋은 성적을 거기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뭐 인정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계속 아쉬운 게 뭐 우승컵을 세계대 우승컵을 지금 막판에 가져오질 못하니까 그게 아쉬울 뿐이지 박정환 구단은 지금 현존하는 기사 중에 가장 최강자에 속하는 기사 중 한 그렇죠. 명입니다. 사실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간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한국 이제 바둑 팬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창호 구단이 혼자 남았어도 우승하고 이세두 구단이 혼자 남았어도 우승하고 그런 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게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 건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박정환 구단도 어렵지만 늘 한국은 그래 왔으니까 이런 기대감이 너무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정환 구단 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해줄 거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아쉬움이 네.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저찌 해도 사실 알고 보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한국 기사는 거의 박정환 구단이에요. 지금 네. 계속 보면. 자, 판테기 구단은 중앙으로 씌워서 한 점을 공격을 갔습니다. 이거는 패를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뭐 전혀 안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패를 뭐 큰 대가 없이 잡히게 된다면 흙집이 크기 때문에 네. 백이 안 좋겠지만 반대로 백이 패를 이겨서 흙집이 부셔지는 순간 흙은 어디서 집을 만들 만한 데가 없어요. 이 바둑에서. 부담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흙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패는 흙이 먼저 따냈거든요. 백의 패감 어디 있을까요? 백은 일단은 이 좌하 이곳에 이제 한 팩감. 근데 여기는 조금 아껴두고 싶은 게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데로 둬서 차단이나 약간 맛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쓰려고 하면 팩감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오지만 조금만 아끼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네. 여기를 이제 밀고 들어가면은 이 돌이 중앙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이곳 차단은 남겨놓고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아기 같은 경우는 흙이 해소를 해도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런 자리가 맥점이군요. 네. 뭐 넘어가는 네. 끝내기 내지 욕심 더 부리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흙이 먼저 두더라도 정말 여기는 말 그대로 다 흙집 이렇게까지 깔끔한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단수가 쳐져 있었다면 여기요. 네. 그때도 붙이는 자리가 급소가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있긴 한데 이야기가 많이 다르죠. 이 돌이 단수 쳐져 있으면은 젖히는 순간 바로 이 돌이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선수로 듣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끊어서 따낼 때 단수 쳐서 이으면은 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거 붙이면은 그러니까 흙이 뭐 이 선으로는 집을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긴 봐줘야겠지만 여기는 집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붙이는 순간 당장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의문입니다. 여기를 이제 둔다면은 붙여서
최소한 여기 넘어가는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좌상기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밀고 들어가는 게 흙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흙은 받아줘야 됩니다. 자, 우변에서 패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환 구단 대 판퉁이 구단의 대결입니다. 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자, 2차전 마지막 경기 한중전입니다. 자, 자켓을 벗고 대국에 임하고 있는 박정환 구단. 박정환 구단도 헤어스타일이 한결같네요. 거의 뭐 바뀐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네. 현재 7연승 중인 판퉁이 구단입니다. 박정환 구단 뭐 옷 입는 것도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장을 입긴 하지만 좀 캐주얼하게 입는다고 해야 되나? 좀 편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고요. 네. 얼마 전에 사진에서 한번 봤는데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시합 때가 아니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합 때도 얼마 전에 신화호배였나요? 그때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이 뭐 워낙 막 대국 그 개막식 때 시간에 쫓겨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옷도 갈아입을 시간 없이 뭐 개막식장 가고 그럴 때도 있어갖고 네. 뭐 옷을 훨씬 더 편하게 입은 상태에서 이제 사진에 찍힌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가죽 자켓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정환 구단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박정환 구단 뭐 잘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키도 크고 크고요. 네. 이 자리도 백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아기 같은 경우는 100이 먼저 둬도 100도 패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좀 100이 부담이 없다면 패를 들어가면은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기 100으로 하여금 패를 들어와라 지금 그러는 거죠. 100도 상변은 받아두고 싶어요. 저곳 자체가 집으로는 이득일지 몰라도 중앙 쪽으로 보면은 뭐 가만히 늘어두던지 젖히고 뭐 이어두던지 하면은 아무래도 중앙 쪽은 벽이 두터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벽이 생기면은 나중에 공격 갔을 때 안에서 사는 게 확실치도 않고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잡으러 가는 수순에 있어서는 이렇게 둬도 자체로는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중앙으로 받아두었고요. 자, 판퉁이 선수가 7연승을 거두는 동안 일본 기사 4명, 한국 기사 3명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심 신라면배에서 한국이 마지막에 항상 뭐 몇 연승을 거둬야 우승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전에는 한국 부산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선수들의 뭐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산에서의 연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부산에서의 연승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국의 마지막 주자로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세계대회 32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좀 기적을 바라고 있긴 하죠. 박정환 구단이 정말 뭐 기적적으로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했던 것처럼 혼자 상해로 홀로 넘어가서 뭐 5연승 이렇게 이번엔 하나 더 어려워요. 6연승 해야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래도 한 판 한 판 정말 자기의 바둑을 둬서 네. 언젠가 패하게 된다면 그거는 박수 받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판팅이 구단도 7연승 했으니까 박정환 구단이라고 못하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할 수도 있죠. 아예 다 교환을 시키는군요. 이거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패를 지금 우아기를 보시면은 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흑이 마치 우아기는 뭐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듯이 지금 좌상기 쪽을 그냥 살아버렸어요. 네.
이건 사실 예. 깜짝 놀랄 만한 수인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생뚱맞다 이런 느낌도 줘요. 누구 입장에서 봐도 생뚱맞을 아,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네. 지금은 백이 패를 굳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붙여서 만약에 막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양패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흙이 만약에 뭐 못 만들고 둔다면 굳이 패를 들어갈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잘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판팅이 구단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백도 패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백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백은 패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흙의 이수는 좀 너무 아니란 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제 송태곤 구단이 판퉁이 구단이 패했을 때의 바둑을 보면 발이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지금까지 연승했던 바둑과는 뭐 어떻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패턴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판팅이 구단이 평소 스타일의 포석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컨디션 안 좋을 때의 수법? 그러니까 글쎄 이수는 좀 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기사로서의 느낌이 오는군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일단은 너무 박정우 구단이 잘 짜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리한 거는 막 엄청 유리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유리한 정도일 텐데 느낌으로 보면은 박정우 구단은 워낙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 판티 구단은 싫어하면서도 잘 평소에 두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판이 잘 짜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좋은 소식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판테이 구단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바둑이 아니라 거의 완승에 가까운 바둑들을 보여줬다면 지금 이 바둑은 일단 스타트가 박정우 구단이 지금 편하다고 보입니다. 판테이 구단은 역시 공격형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도를 공격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격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집으로 변신을 했잖아요. 이 자리까지요. 근데 지금 둔 자리는 그래도 집으로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둘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우하기 자체를 흙이 백을 뭐 공격해야 되는 돌로 지금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하기부터 하변 넘어간 집, 상변 조금, 좌상기. 집으로 승부를 하겠다. 백도 원래 상변이 어느 정도 집이 있었는데 흙이 이곳 두고 이곳 좌상기까지 두면서 집이 별로 안 났지 않았냐. 네. 알고 보면 백이 일반가일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판팅이 구단의 그 생각이 맞는지 좀 빠르게 계산해 볼까요? 지금 일단 이곳을 확정가를 보면요. 25이 조금 강해요. 25이 강하고 여기는 10집은 약합니다. 10집은 약하지만 일단 10집으로 보겠어요. 35에 35에 둘레에서 8집. 그러면 43. 백은 우상기와 상변을 합쳐서 10집이고요. 그리고 이곳을 이제 본다면은 6, 8, 20 여기가 그래도 한 30집은 봐야 되거든요. 한 40집. 근데 지금 백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앙 쪽을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지금 30집 보긴 했는데 네. 끝내기 자체를 저는 계산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봐주고 30집이에요? 네 이렇게 봐주고 집 자체를 뭐 이런 정도로 놨다가 보고 네. 둘, 넷, 여섯, 열, 28에 뭐 조금 두텀해서 30 이렇게 봤는데 30집이 더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모양 자체가. 최소한 여기만 100이 먼저 늘어도 10, 20, 30, 40집이 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조금 좋을 것 같고 기분은 많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바둑이네요, 지금. 뭐 승부를 떠나서 이수와 이수는 진짜 판팅이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단단하게 두고 실리 좋아하고 만약에 그 수를 아마추어가 두고 프로에게 복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주 혼나죠. 여기 이렇게 지금 급하게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물론 한 수의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너무 뜬금없을 때 뒀다 이런 평을 받기 쉬운 그런 수죠. 아주 혼날 만한 수군요. 근데 이수는 많이 혼날 수도 있는데 이수는 별로 안 혼날 것 같아요. 워낙 집으로도 크고 이 자리 돌이 오면서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한 칸 뛴 수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하도 그냥 젖히는 정도네요. 어차피 백이 바로 막기는 어려워요. 바로 막으면은 물론 막아서 둘 수도 있지만 흑이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고 막게 되면은 수가 나도 너무 쉽게 나거든요. 네. 차라리 정수로만 본다면은 그러니까 바둑이 맞고 흑이 둘 시간이 없을 거다. 뭐 내가 먼저 나중에 결국 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를까.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3-3으로 두는 게 정수라고 보입니다. 근데 흑도 3-3을 두고 젖히는 편이 귀를 조금이라도 더 깰 수 있는 방법 아니었나요? 3-3을 둘 때 혹시 백이 차단해서 그냥 귀를 조그맣게 살려주고 뭐 손을 빼는 그런 게 조금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가 이제 늘어지면은 네. 사는 것만 보면 이렇게만 둬도 살아 있거든요. 근데 혹시 백이 나중에 이곳을 둬서 젖혀서 넘어가는 수. 네. 그러니까 하변 쪽에서 백이 이곳이 돌이 오면은 뭔가 수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냥 젖히는 게 두텁다고 봤을 수도 있어요. 백이 오히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냥 3-3으로 받느냐, 아예 손을 빼느냐. 지금 손을 돌린다면 어느 곳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이런데 이제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한번 따내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내져 있는 것과 흑이 그래도 먼저 두면 경우에 따라서는 패를 들어갈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음만 같아서 사실 그냥 여기를 이렇게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돌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안 서서 제가 지금 바로 움직이는 수보다는 그냥 여기를 그냥 따내서 만약 따냈는데도 손을 빼고 뒀다? 그러면은 움직이고 네. 만약에 따냈는데 지켜줬다? 그러면 이거 따는 것 자체를 좀 이득이라 보고 다시 이곳을 지키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은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냉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왠지 그냥 받아주기 싫으니까 기세로 뭐 다른 데 둘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무난하게 두고 있으면은 조금이지만 백이 편해 보이는데 다른 데 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좌변 같은 경우는 흑이 먼저 들어와서 깨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뭐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냉정하게 가장 깊게 들어가는 선이 한 이 정도? 이 정도 선 이상 들어갔다가는 백이 잡으러 갔을 때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들여다보는 거 다 교환을 하더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이 정도로 막힐 것 같아요. 들여다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다 예를 들어 여기가 다 선수가 돼도 워낙 철벽이고 또 이곳의 돌도 어느 정도 포위망에 지금 같이 돌이 연결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선 정도로는 막혀져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계산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계산해놓고 두 텀을 많이 봐주던지 네. 뭐 그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차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지금까지 판팅이 구단이 계속 연승했을 때는 판팅이 구단이 집이 한 뭐 5집이라도 많고 상대 선수가 뭐라도 좀 만들어내야 되는 바둑이었다면 지금은 반대예요. 박주환 구단이 흔히 말하는 지금 뭐 덤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바둑이고 판팅이 구단이 뭔가는 좀 먼저 만들어 가야 되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백은 일단은 뭐 따내야겠죠. 흑도 지금 두고 있는 곳을 두는 거 말고는 딱히 이 바둑에서 어딜 둬야 될지 좌변은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다시피 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뭐 기껏 해봤자 이 정도기 때문에 해놓느나 안 해놓나 뭐 큰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바둑이 흑이 만약에 뭐 백돌 이런 식으로 공격하다 보면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먼저 지어준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교환도 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흑도 이 바둑을 풀어 나가려면은 우변, 백의 유일한 좀 약점이라고 보이는 우변을 좀 공격하면서 풀어 나가야 됩니다. 흑이 받아주고 맞고 따낼 때 백도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쓸 수도 있고 백의 경우는 글쎄요. 근데 백도 일단은 뭐 팩감을 쓰는 게 낫겠는데요. 여기가 제가 처음에는 이 정도로 뭐 그냥 중화를 나간다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리를 하는 거는 별로 겁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밀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이 나가면은 뭔가 조금 지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군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간다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게 그래도 낫겠네요. 좀 더 들어온다고 쳐도. 그러니까 여기가 백이 만약에 많이 두터워지면 백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깨집기로 나가는 게 무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조금 더 들어온다면 어디선까지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근데 흑은 완전히 철벽이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백이 최소한 2선으로는 지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중앙으로 나오더라도 네,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막 무식하게 이렇게 돌이 왔다고 네. 쳐도 뭐 이곳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네. 아무리 무식하게 돌이 일방적으로 와도 여기는 100% 나 있다고 봐야 되고 상식선으로는 이 정도는 뭐 확정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상기를 백이 먼저 둬도 별게 없다. 또 다시 이제 팩감으로 쓰겠다라는 뜻이네요. 지금 판팅이 구단 생각은 여기 지금 받는 것을. 백도 그 부분을 먼저 팩감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네, 지금 백도 이곳을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냥 아예 그냥 여길 나와서 흑이 먼저 두더라도 그러니까 이 두 점은 이제 버린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보고 나중에 이제 붙이는 끝내기 정도로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면 아까 또 얘기하신 대로 우변 쪽에 붙여가면서 팩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는 항상 붙여서 그 흙이 뭐 그냥 잡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곳을 두는 건지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붙이는 거 하나만 해놔도 흙이 받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늘어서 둘지 아니면은 뭐 아래로 늘어서 넘어갈지 그러니까 흙의 응수를 먼저 물어봤다라는 의미는 있거든요. 참 근데 애매한 게 이거를 지금 아마 여기나 여기로 교환을 해놨으면은 백이 미련 없이 우변 쪽 팩감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해놓으니까 네. 왠지 흙이 이거를 팩감으로 쓰는 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백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차라리 안 해주고 오히려 반대로 그냥 여기를 뚫어버리고 나가는 맛을 노릴까? 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나름의 상대의 신경을 건드린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흔히 프로들이 이야기하는 뭐 승보호흡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이라면 저런 모양 하나 받아주고 뭐 따내는 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정수인데 묘하게 이제 하나 해놓고 또 지금 패싸움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두는 것을 하나 원래 둬야 되는 걸 팩감으로 두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백도 기분은 나쁩니다. 일단 비튼 수가 나온 걸로 봐서는 확실히 초반은 판팅이 구단도 백 쪽이 좀 잘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최소한 좋다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바둑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조금 나쁘다고 보느냐 그렇게 지금 볼 것 같고요. 약간 기분 나쁘게 짜였다? 그 정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우변을 들어가서요. 이건 팩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우아기를 흙이 먼저 두더라도 뭐 별게 없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여기를 뭐 이어봤자 어차피 백이 밀고 나가서 막으면은 막아서 두 점을 잡고 여길 나가면은 뭐 중앙 쪽을 뛰어나와서 흙이 만약에 뭐 잡는다고 해도 몇 집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박정우 구단은 계속해서 팩감 받아주겠다. 네, 받아두고 뭐 또 이런 대로 이제 넘어가자는 팩감. 그러니까 흙으로 하여금 이어서 두는 것을 좀 별거 없게 만드는 그런 수들을 좀 둘 것 같네요. 백도 안에서 두다 보면 패는 무조건 이겨야겠어요. 그렇죠. 안에서 뭐 계속 사는 자세를 취하다가 나중에 지면은 보태 죽인 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백도 무조건 패를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둬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더라도 패를 지더라도 그냥 끝내기를 이쪽 저쪽에서 잘 이용하면은 별거 없다인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백은 그치. 우상기는 뭐 받아둬야 돼요. 우상기 안 받으면은 일단 뭐 밀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우상기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하나 쳐두면 아니, 어차피 여기 단수는 안 받아요. 네. 따내더라도 그냥 이렇게 두면은 팩감도 아니군요. 네, 여기는 뭐 그냥 단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둘 바에는 차라리 여기 치받기 전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을 단수 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늘어져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을 때 단수를 쳐요. 네. 그때는 따내면서 이제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커지는데 지금은 뭐 따내도 별게 없잖아요. 만약에 받아준다고 쳐도. 만약에 단수가 쳐져 있으면 그 교환해두는 자체로 나중에 패만 남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곳이 잡혀져 있고 단수를 교환을 했다. 그럼 흙이 이제 한 칸 띄어서 단수 칠 때 이렇게 둬서 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흙도 이 패는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단수가 쳐져 있으면 밀고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놔야 되기 때문에 석집 내고 사는 이런 진행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곳을 팩감으로 두는 게 아니라 막 가서 살기 전에 그냥 교환을 했고 또 우아기를 또 때렸어요. 이건 이제 넘어가면 우화 패는 그렇게 큰 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넘어가는 게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를. 그러니까 흙이 만약에 언제든지 패를 걸어서 들어오게 하는 건 흙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 뭐 거기까지 막 걱정을 하면서 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있는 것 정도로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 잡히는 건 별거 없잖아요. 백이 넘어가면서 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상해 본 걸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좀 수순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고 따내면 입구자를 팩감으로 쓰는 거 이렇게 바라보고 네. 있었는데요. 지금은 넘어가는 게 일단 제 눈에는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위쪽으로 넘어가나요? 아래쪽으로 넘어가나요? 아, 여기요? 네. 차이가 있을까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너무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감각적으로는 어디셨어요? 감각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냥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여기로 넘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이었군요. 송태곤 구단을 당황케 만드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은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제가 여기로 이제 둔 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모양은 될 리가 없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찔러져 있으면 뭐 먹여치고 단수치고 뭐 이런 모양이 그냥 네. 혹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머리 한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혹시라도 바둑이 이곳이 뚫리는 상황이 오면은 반대로 넘어가 있는 게 득이거든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쪽으로 넘어가면은 모양 자체를 거의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 놓고 두면은 이 패에 대한 가치가 일단 굉장히 작아지고 넘어가면서 실리를 뭐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집이라도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흙이 이거 따낸 것도 그냥 이거를 막아놓고 따내는 게 백이 좀 더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판팅이 구단 생각은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전에 치 받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걸 팩감으로 쓰고 싶다.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흙이 귀를 따내니까 고민을 하는데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우상 귀를 막고. 아니 우상귀를 막을 바에야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백이 만약에 이 장면에서 고민을 한다면은 이 패를 뭐 계속해서 어떻게 좀 버틸 수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마땅하게 패감이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만약에 실전에 두면 너무 좋아서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혹시 박종환 구단도 위아래 고민할까요? 네 만약에 그걸로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냥 어딜 두던 그냥 빨리 두는 게 득일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시간이 아끼는데요. 네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넘어가면 흙도 여기를 네. 흙이 먼저 둬서 뭐 별로 진짜 말 그대로 별게 없거든요. 흙도 그냥 이런 데를 둬서 그냥 우아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백이 패를 들어갈 수 있는 걸 없애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이제 집을 늘려가면서 끝내기로 가자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티니 구단의 머릿속에는 뭐 우하기를 압박해서 그거를 뭐 공격 이런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어디에 집을 조금이라도 늘려 개가를 맞춰보겠다. 이런 쪽의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박종환 구단도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근데 박정훈 구단 입장에서 만약에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여기를 뭐 밀면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정훈 구단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넘어가느냐, 패를 버티느냐인데 패를 버티려면 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히 패감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데는 패감이긴 한데 혹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둬서 뭔가 다른 걸 노릴 수도 있는 거라서 좀 아깝고요. 다 백이 뭐 지금 여기를 뭐 여기는 철벽이에요. 나와서 끊는 거 이런 거는 뭐 너무 쉽게 잡히고요. 이곳 나오는 것도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고요. 글쎄요. 무슨 생각에 이렇게 깊이 잠겨 있는 걸까요? 저희가 웬만한 추측은 다 해본 것 같거든요. 뭔가 흙은 막아놓고 두는 게 나을 것 같고 백은 백 입장에서 안 막아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장고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전혀 예상 밖이에요. 일단은 여기를 이제 젖히면 뭐 패를 따내겠다기보다 뭔가 계속해서 중앙을 두겠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이걸 두던 이걸 둬서 계속해서 중앙을 막겠다. 여기는 어차피 차단을 당해도 이렇게 끊는 거는 패를 부담스러워 못할 테고 있는 건 이어놓으면은 차단 당해도 뭐 맛이 너무 나쁘다, 뭐 쉽게 안 잡힌다 이런 뜻일까요? 만약 이거 뭐- 이 뜻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백이? 글쎄요. 조금 진행되는 걸 봐야 할까요? 일단 당장 어떤 수인지는 제가 바로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두 선수 모두 차단하는 거나 넘어가는 거는 생각보다 별거 없게 보고 있다 일단.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 피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해설 자체가 이거를 흑이 차단을 해놓고 따내야 뭔가 부담이 많다 이렇게 느꼈는데 네. 이걸 안 해놓고 지금 따냈고 백은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지금 넘어가지 않고 지금 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넘어가고 흑이 이을 때 이렇게 붙였다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이제 여기가 뭐 별거 없으니까 중앙을 막아가면서 정리를 하겠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은데 아직 우변은 지금 특히나 이곳은 후수가 아니라 선수로 차단할 수 있는 곳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변 생사를 신경 쓰지 않은 채 지금 중앙을 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수가 뭐 좋다 나쁘다 말은 저는 솔직히 잘 못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바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넘어가면 백이 바둑이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굳이 제일 쉽게 넘어가기만 해도 백이 좀 편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박정환 구단이 둔 수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하거나 만만치 않거나 이럴 때 이제 생각하는 수법이거든요. 판을 정리해 놓지 않고 좀 더 어렵게 끌고 가는. 아니면은 뭐 생각이 좀 바뀌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고 차단 당하고 이어서 설령 뭐 이돌이 잡히는 한이 있어도 다 잡혀도 중앙만 막아서 어느 정도 이제 지켜서 집이 되면은 네. 자신이 있다. 이런 개가가 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중앙이 아직 완벽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뭐 자신 있는 그림일까 하는 의문은 많이 들고요. 일단 뭐 우변을 버리고 중앙을 키워서 이거는 글쎄요, 저의 수준에서 형세 판단이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 갖고 아무리 박정환 구단이라도 그게 자신이 있어서 그 길을 택할까 하는 의문은 많이 듭니다.
아니 그냥 흙이 그냥 솔직하게 여기를 지금 차단하고 여기를 그냥 이어요 이렇게. 뭐 이곳을 둬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건 제가 볼 때 흙이 잘 됐거든요. 아무리 뭐 중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나중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변 교환 너무 손해 봐놨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가 뭐 끝내기를 하는 게 낫지 다 손해잖아요. 여기 두면은 차단해서 이거는 맛은 나쁠지 몰라도 막상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 그냥 호구를 치는 것도 나가고 여기 젖히면은 중앙과 연계해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고는 자체로는 잡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이 뭔가를 하려면은 사실 뭐 여기를 먼저 젖히던가 해야 되는데 흙은 반절만 잡자고 할 수도 있고 차단을 하더라도 뭐 이거 하고 이렇게 둬야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이래야 간신히 패예요. 아. 백이. 근데 이 패는 백도 잡히면 너무 크게 잡히는 거기 네. 때문에 부담이 크잖아요, 지금. 또 방금 보여주신 진행을 택하지는 않았네요. 뭔가 대국자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지금은 백은 일단 다시 뭐 패를 따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의 가치를 어느 때 보면은 크게 봤다가 어느 때 보면 작게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아기 패를. 사실 뭐 다른 곳에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확확 바뀔 수가 있나요?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해설자인 저와 생각이 가장 지금 확실히 다르다. 대국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는 흑이도도 먼저 무조건 빨리 해놔야 되고 네. 백은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넘어가겠죠. 상식적으로 여기를 붙여놓고 넘어가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넘어가야지. 네. 왜 다르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넘어가기만 해도 백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박정환 구단과 판테이 구단은 백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는 흙이 좋다 내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바둑 자체를. 잘 짜여진 바둑 같았는데 대국자들은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해설자와 대국자가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볼 때도 많이 있지만 똑같은 장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예 형세 자체를 뭐 어느 한쪽이 완전 이상하게 볼 리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장면이어도 뭐 대국자는 흑이 뭐 살짝 기분 좋다. 근데 뭐 해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백이 기분 좋다.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기분 좋다 정도는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송태곤 구단이 지금 대국자였다면 지금 해설 내용과 또 달랐을 수도 있나요? 당연히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국할 때랑 해설할 때랑 느낌이 또 많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넘어갔을 것 같고, 근데 이미 한번 붙였기 때문에 중앙을 두던지 따내던지 일단 뭐 지금 두는 분위기로 봐서는 서로 여기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백도 따낼 것 같고요. 일단 진행되는 걸로만 봐서는 지금 바둑 서로 만만치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